자,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올리브 오일로도 많이 비네그레트 소스를 많이 만들어 드레싱을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올리브 오일 별로 향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진짜 식용유 써도 돼요. 식용유 쓰든가 아니면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6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다닥 끝낼 음식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너무 정신없지 않게 깔끔하게 음식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요. 재료부터 씻습니다. 자, 기름. 자, 이따가 부케에도 쓰고 그 다음에 비네그레트에도 쓸 거예요. 이따가 다시 구분할 건데 또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치커리는 뿌리 부분 버리시고 요거는 부케에 쓰겠습니다. 얘는 참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타르타르 안에 처빌, 실파. 자, 긴 게 있어야 돼요. 묶어줄 수 있는 끈이에요. 부케를 긴 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좀 되게 이쁜 것들은 부케 안에 넣어도 좀 색깔이 이쁘게 모양이 나와요. 부케 안에 넣을 수 있게. 나머지는 데쳐서 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롤라로사도 부케에 쓸 거예요. 길 필요 없죠. 자, 파슬리는 비네그레트에 들어갈 거고요. 물에 담가 놓으세요. 찬물에. 그래, 흙도 바닥으로 내려가서 깨끗하게 세척이 되지. 자, 양파 이렇게 씻어오시고. 자, 닭도 여기 안에 있는 내장 이렇게 손으로 벗어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세척을 깨끗하게 합니다. 흙 같은 거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 않게. 자, 밀가루는 커틀렛에 들어갈 거고요. 자, 케이퍼는 참치에 들어갈 거예요. 올리브도 참치에 들어갑니다. 경계선 지어줄 거예요. 이쪽은 참치, 이쪽은 비네그레트, 이쪽은 부케. 자, 얘는 비네그레트에 들어가고요. 얘도 비네그레트에 들어가고. 안 보이면 일로 나와. 이쪽으로 들어. 부케에서 파프리카가 들어간다고. 네, 이따가 빼줄 거예요. 자, 얘는 참치에도 들어가고 비네그레트에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놓을게요. 얘도 비네그레트에도 들어가고 참치에도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놓을게요. 얘는 커틀렛. 레몬도요? 윤준아, 면포 2개 하고 행주 하나만 더 갖고. 자, 얘는 커틀렛에 들어갈 거고. 자, 참치는 자, 여기에 균이 붙어있는 균이 무슨 균이라 했어? 무슨 균이야? 어패류에 많이 증식하는 균. 다혈하면 없어지는 균.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호염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금물에 씻어야 참치 맛도 살릴 수 있고 균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했죠. 그럼 소금물의 농도는 보통적으로 바닷물 정도 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살짝 액션 취해줄게요.
많이 녹으면 솔직히 썰기 힘들어. 그냥 액션만 취해주세요. 재료 그 손질하는 동안. 그럼 또 좀 다 끝났나? 다 됐죠? 분리 완벽하게 하세요. 이렇게 소금으로 내가 신고 있다는 거 티 내주시고요. 자, 가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타르타르에서 불을 쓰는 작업이 없어요. 불을 쓰는 작업이 없는데 영준아, 딱 하나 차이브 하나 데치면 돼요. 그럼 차이브 데칠 수 있을 만큼만,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한 줄 데칠 거야. 실파예요. 실파, 진짜 차이브는 실파보다 훨씬 영양부추처럼 생겼어요. 영양부추처럼. 자, 긴 놈 요거 데칠 거예요. 초록 색깔을 선명하게 하려면 뭘 만나면 돼? 그치, 알카리를 만나면 선명해진다 했어요. 자, 그래서 데칠 준비 끝냅니다. 이거 됐어. 이제 보여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얘는 참치에 들어갈 거예요. 이쪽 참치 코너입니다. 자, 그럼 부케 재료부터 먼저 끝내볼게요. 자, 첩일. 방금 뺄 건데도 물에 왜 담가놨냐면 사이사이 흙이 묻어있는 게 이렇게 담가놔야 좀 잘 빠져요. 자, 첩일은 참치에 들어가요. 참치에. 그 다음 딜은 이따가 부케에도 쓰고 이파리만 떼서 드레싱에도 쓸 거예요. 너무 길지 않게. 손으로 뜯는데도 이렇게 향이 나. 자, 드레싱에 쓸 거예요. 자, 얘는 부케예요. 필요 없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지금 파슬리 빼면 이건 부케에만 쓰는 겁니다. 부케 거 완벽하게 끝내볼게요. 자, 얘는 비네그레트에 들어갈 거고. 그려놔도 좋아요. 접시 위의 상황은. 자, 먼저 파프리카. 나 너무 두꺼워요. 부케 쓰기에는. 한번 살짝 손질하세요. 그리고 길쭉한 막대기 형태로 2개 정도 빼서 부케 넣겠습니다. 얘는 비네그레트에 들어가고. 여기요. 여기 다 부케예요. 또 얘도 너무 두껍잖아. 결 정리해서 자, 요거 부케에 들어갑니다. 요것만 비네그레트 들어가면 돼요. 자, 시험장 자리 없죠?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빼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게 다 부케용이에요. 그냥 물에 담가 놓으세요. 그럼 이쪽 거 경계선 줬어요. 딱 봐도 이쪽은 알록달록한 애들이야. 이쪽은 약간 군인 색깔 나는, 군방 색깔 나는 칙칙한 애들이에요. 이쪽 거부터 먼저 썰어볼게요. 왜냐면 참치가 조금이라도 얼려있을 때 써는 게 좋으니까. 판때기 들어. 자, 요거 센치 몇 센치로 해달래요? 요거 사 한번 볼게요. 0.3에서 4야. 0.5가 되면 안 된대요. 그거보다 얇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크면 이따가 캔넬 모양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0.5보다 더 작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참치부터 썰었어요. 조금이라도 덜 녹을 때 썰라고. 많이 녹으면 썰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 여기서도 다시 0.5가 넘어가지 않게.
전량 다 썰어줍니다. 이쁘게. 잘게 다져진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커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크면 모양 못 만듭니다. 캔넬 모양 뭉쳐지지가 않아요. 우리 한식에서도 전, 육원전이나 이런 거 모양 만들 때 알갱이가 크면 안 뭉쳐졌다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알갱이가 크면 모양을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잘게 다져버리면 솔직히 음식 가치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씹는 맛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네모 보이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자, 얘가 녹는 동안 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면포로 수분이 빠지게끔 잘 놔둘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자, 여기는 둘 다 들어가는 애고 이쪽은 참치, 이쪽은 비네그레트, 이쪽은 부케예요. 참치 쪽에 넣습니다. 자, 깨끗하게 생으로 먹는 요리예요. 이쪽 요리 자체가 날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참치부터 손대기 시작했으니 참치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다져줄게요. 자, 올리브. 자, 올리브 씨가 겁나 커요. 여기 십자 모양이 나온 거는 그 씨 빼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씨가 빠지고 나면 블랙 올리브는 괜찮아요. 블랙 올리브는 잘 익은 녀석이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씨 뺀 자리에다가 뭘 안 박아놔도 얘네가 으깨지지 않는데, 그린 올리브는 씨 뺀 자리를 이렇게 통째로 비워놓으면 얘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피망을 박아놓은 거예요. 피망은 버리세요. 올리브만 쓸 거예요. 얘만한 크기로. 다집니다. 얘 뭐 네모네모 이쁘게 보일 필요는 없는데 참치보단 작았으면 좋겠어요. 양념입니다. 참치에 들어가는. 약간 씹히는 맛 있게끔 이렇게 다져 놓으시고요. 자, 경계선 잘 해주세요. 이건 참치에 들어가요. 페이퍼. 자, 얘도 참치보단 작아야 돼요. 양념입니다. 참치의 비린내를 없애실 수 있는 양념이에요. 자, 또 참치 쪽에 헷갈리지 않게 참치 쪽에 놨어요. 그 다음 처빌 줄기 놨어요. 이파리만. 자, 다질게요. 자, 얘도 그렇게까지 곱게 다질 필요 없어요. 정말 곱게 다져야 되는 건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얘가 드레싱만 뿌려도 되게 이쁘다 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 건 드레싱 쪽이에요. 자, 얘는 참치 쪽에 넣습니다. 싹 치워요. 내가 뭘 쓰는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양쪽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잘게. 자, 이렇게 한 번에 다져서 얘네가 모양이 이쁘면 너무 좋은 거고, 만약에 크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다져 놓습니다. 자, 생양파를 쓰는 데는 없다 그랬어요. 볶거나 절이거나. 이 양파가 갖고 있는 특유의 매운맛을 한번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요리가 그냥 양파 향으로밖에 나질 않아요. 소금 살짝 써서 찬물로. 자, 요 매운 양 바로 빼줄게요. 고슬고슬하게. 드레싱에 들어가는 거는 더군다나 오일 안에 들어갈 건데 이 물이 들어가면 안 되지. 고슬고슬하게. 드레싱에도 들어가고 참치에도 들어가고. 헷갈릴까봐 아예 나눠 놓습니다. 자, 그러면 참치에 들어가는 거 끝났어요. 그럼 이제 비네그레트에 들어가는 거 할게요. 자, 비네그레트 드레싱은 요구사항에 0.2cm라고 써라고 되어 있으니 그거 맞춰야지. 근데 아까 포를 떴는데도 불구하고 0.2cm가 넘잖아요. 다시 포 떠요. 0.2cm로. 자, 커터칼로 종이 자르듯이 가위 살짝 세웁니다. 0.2cm. 그리고 여기서 마구잡이 다지는 게 아니에요. 요 네모나게 보이게. 요걸 부르누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태가 보이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드레싱만 뿌려도 이쁘죠. 얘네가 균일해야. 이렇게 나요. 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네. 파프리카 지금 여기도 들어갔어요. 세 군데. 어? 아니요. 여기는 제가 이거 지우라 했죠. 참치에는 알록달록한 애들 안 쓸 거예요. 자, 얘도 0.2cm. 껍질이 바닥으로. 자,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많을 필요 없어요. 드레싱이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참치가 주인공이지. 자, 비네그레트에 들어가는 거 빼줍니다. 또 오이. 자, 껍질이 가시 있으면 제거하고요. 자, 얘도 얇게 붙어야지. 근데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얘도 0.2. 자, 이쁘게 나와야 돼요, 드레싱이. 자,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자, 오이도 다졌어요. 딜은 이미 뜯어놨고요. 파슬리만 다지면 되겠네요. 근데 파슬리를 네모네모하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냥 파슬리는 곱게 다질게요. 여기 차비는 곱게 안 다졌어요. 여기 파슬리는 곱게 다집니다. 곱게 파인 찹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찹이야. 얘가 찹이고요.
얘는 찹이라고 얘기 안 해요. 형태가 일정하게. 파슬리가 또 어디 있어요? 얘만 들어가요. 얘만 들어가요. 네. 자, 요 색소 빼줍니다. 여기 들어있는 색소가 무슨 색소야? 클로로필. 그치, 클로로필 색소. 자, 요 색소를 빼주지 않으면 드레싱이 그냥 다 초록색이 나와요. 자, 구분하세요. 참치, 비네그레트, 부케.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이거 구분이 거의 90%는 먹고 들어가, 점수. 자, 물기 빼놔요. 커틀렛 하는 동안 물기 빨리 빼주면 되죠. 이렇게 빼놓고 가겠습니다. 치울 건 계속 치워요. 자, 내가 지금 사용하는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끝내놓으세요. 자, 커틀렛 가겠습니다. 자, 이쪽을 쪼개면 안 되지. 뼈가 보이는 쪽으로. 허벅지 종아리로 갑니다. 혹시 제모가 덜 돼 있는 애 있으면 털도 좀 뽑아주시고. 자, 먼저 허벅지 라인 칼 그었어요. 뼈가 보이면 돼. 자, 확인할까? 안 보이면 다시 한번 칼집 더 넣어서. 보이잖아. 자, 이 뼈가 보이면 돼요. 허벅지 뼈. 다시 종아리 쪽에 칼집 넣으시고 종아리 뼈가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이어져 있는 부분도 칼집 넣어서 요 물렁뼈가 보이게끔 갑니다. 그죠? 물렁뼈 갔어요. 자, 먼저 종아리부터 뺄게요. 종아리 부분 손목으로 잡아요. 잡았어요. 그럼 여기 관절 부분 끊어줍니다. 관절 부분 너무 깊게 갈 필요 없어요. 관절 부분 끊었으면 자, 여기 있는 살 옆으로 한번 끊어주고 다시 여기 붙어있는 살 옆으로 한번 끊어주고요. 자, 아래쪽을 칼집을 넣어주는데 치킨 많이 먹어본 사람은 알아. 다리 많이 먹어본 사람은 다리 옆에 라인 뼈가 하나 또 있어요. 알지? 얇은. 그치, 얇은 뼈. 깨끗하게 먹어본 사람은 알거든. 근데 부잣집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그냥 대충 발라먹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자, 그럼 여기 밑에 뼈가 얇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칼이 들어갈 때 그 얇은 뼈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얇은 뼈 밑으로 칼 넣어서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 여기 대가리를 뽑아내세요. 자, 뽑아냈죠? 자, 대가리 뽑아냈어요. 그러면 대가리 부분, 무릎이죠. 무릎 잡고 깨끗하게 싹싹싹 긁어내고 잡아당겨서 발목까지 끊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다시 허벅지 손으로 잡고 여기 부분 칼로 한번 가고 다시 이쪽 부분 칼로 한번 끊어주고 아랫부분 여기는 얇은 뼈 없어. 허벅지에는 빼고 그럼 여기 무릎 부분 잡아서 깨끗하게 살 하나도 안 빼게 싹싹싹 긁어내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골반 나와요. 골반 부위는 물렁뼈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뼈입니다. 그러면 골반도 빼버리면 살이 손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얘도 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골반은 살이 없어요. 껍질만 살릴게요. 살이 있어야만 빼주지. 근데 여기 부분에 살이 살짝 이것도 뼈 많이 먹어본 사람은 알아. 골반에는 요만큼 왜 자꾸 쟤 쳐다봐. 그냥 대충 발라먹은 사람은 절대 몰라. 근데 그 하나 남은 게 아까워서 깨끗하게 발라먹은 사람은 이거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안 먹잖아. 크기만 크지 살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요. 눈으로 봐서 잘 모를 수도 있어. 뼈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럼 남아있는 뼈들 살짝 더 제거할게요. 손 조심하시고 항상.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죠. 손님에 대한 뼈가 있지 않게끔 깨끗하게 제거하세요. 자, 그리고 나면 껍질, 너무 기름, 껍질은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기름이 많다 그러면 여기 부위도 제거하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건 껍질이 아니라 기름이잖아. 기름은 제거하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껍질을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자, 딱 볼게요. 이거 살 안 버립니다. 놔두세요. 껍질하고 기름만 제거해요. 저 뭐예요? 응? 요거 살 부분은 냅두라고. 자, 여기 힘줄 많이 모여있죠? 그럼 여기가 다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발목, 종아리, 여기가 허벅지. 자, 그러면 종아리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가 비해서, 허벅지에 비해서. 먼저 칼집부터 낼게요. 자,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충분하게 끊으세요. 만유. 안 그러면 이거 튀겨질 때 여기가 오그라들어서 주머니처럼 바구니처럼 튀겨진다 했어요. 충분히 넣으세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보여도 돼. 구멍이 뚫리는 게 느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있어. 안 뚫리지. 껍질이 뚫려야죠. 자, 이것도 모자라서 칼도 한번 몇 번 이렇게 껍질이 끊어질 수 있게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는 칼집을 넣으면 조각조각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들겨요. 이쪽 허벅지 종아리 부분은 조각 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기면 되고, 이쪽은 덩어리 살이 큰 편이에요. 살이 큰 편이니까 어떻게 했냐? 칼집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넓어져요. 두꺼운 부분에, 허벅지 부분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또 두들겨. 입고 났을 때가 1cm니 지금 두께가 그렇게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으면 점점점 두꺼워지고. 그랬더니 아까 뼈대 비운 자기가 여기가 비었잖아. 메꿔요. 메꾸시면 돼요. 썩어서 나간 살 이용하셔서 여기 안에 부분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들겨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끝내요. 자, 그리고 나면 소금, 그 다음 후추. 후추예요. 이쪽은 배고추스라고 돼 있고 이쪽은 후구추스라고 돼 있어요. 껍질 쪽이 아니라 살코기 쪽에 간을 해줘요. 그럼 끝났어. 묻혀서 튀기기만 하면 돼. 자, 그럼 기름 올릴게요. 딥팩 프라이 해야 되니까 기름이 깊어야지. 계란도 깨주고. 좀 넓은 데 해줄게요. 소금. 거품 놔도 돼요. 충분히 풀으세요. 자, 이렇게 풀기만 하면 농후냄비 꺼지지 않습니다. 벽으로 톡톡톡톡톡톡 농후냄비를 끊어주셔야 돼요. 자, 충분히 풀으세요. 그리고 빵가루를 묻힐 때는 사실 얘보다는 얘가 더 좋은데 시험장이 이게 제일 큰 그릇이라고 하더라. 그치? 이렇게 큰 그릇 별로 없다며. 만약에 없으면 요거 써도 돼요. 쟁반에 막 깨끗이 닦아서 써도 되는데 요걸로도 충분하긴 해. 자, 크기 지금 봐봐. 이 크기보다 더 커질 거예요. 돈가스가 더 눌러주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종이장처럼 얇게 안 나와도 누를 때 힘을 줘서 누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남아있는 수분 좀 잡아줄게요. 그래야 밀가루가 떡 안 질 거 아니야. 수분 한번 잡아주시고. 되게 지저분하게 요리 안 했으면 좋겠어. 요리하는 거 보면 얘는 여기 와 있지. 행주도 이렇게 나. 이렇게 놓고 칼은 여기쯤 와 있고 얘는 여기 와 있고 오일은 여기 와 있고. 점수를 어떻게 줘? 줄 수가 없는 거야. 이 초보 요리사를 뽑는 과정이야. 요리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정리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요리하는 건 말이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깨끗하게 위생관념이 없는 거죠. 정리 다시 하세요. 자, 기름 너무 가려워 조금 줄일게요. 접어놔. 이거 접는다고 시간 그렇게까지 오버되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규칙 정해서 자기 위치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몰아서 하니까 자꾸 일이 많아지지. 자, 빵가루 절반만 됩니다. 밀가루 먼저 입혀야 돼요. 안 그러면 계란물 안 입어요. 자, 밀가루 충분히 입히세요. 아까 특히 이어 붙이기 한데 잘 확인해서. 자, 너무 뭉쳐져 있지 않게. 자, 털어주시고 계란물에 들어갑니다. 자, 충분히 묻혀요. 빵가루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빵가루 덮어요. 자,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묻혀서 튀기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이때 빵가루 묻힐 때도 닭고기를 누르면 안 돼요. 빵가루 위에를 누릅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묻히면 빵가루가 가볍게 묻어요. 그리고 눌러지지 못하죠. 여기서 돈가스가 훨씬 더 크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돈가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가 커틀렛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다 보니까 카츠라고 이름을 붙인 걸 우리나라 넘어와서 가스가 된 거예요. 원래 명칭은 커틀렛이 맞습니다. 돈가스가 아니라 포크 커틀렛이 되는 거지. 자, 충분히